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데 손뼉 소리가 좀 적어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3주 정도 앉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앞쪽에 핀자리로 좀 와주셨으면 하는 원장님의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할 때 얼굴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저 뒤에는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 가까이 왔으면 좋겠고, 제가 보여주는 화면도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와야 잘 보입니다. 앞으로 다 오셨습니까? 저쪽 뒤에 앞으로 오시면 좋겠는데요. 자리가 앞에 많습니다. 저 화면에 저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화면에 저 꽃이 무슨 꽃이에요? 등꽃요? 또 다른 분은요? 저 어떤 꽃이에요? 라일락 같아요? 치꽃요? 저 꽃을 이름을 아시는 분이 없는가 봐요. 저 꽃은 아카시아 꽃입니다. 하얀데 저도 아카시아 꽃은 다 하얀 줄 알았는데 저렇게 빨간 예쁜 아카시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쪽에 한국에 벌곡에 있는 우리 치유센터에 저걸 많이 갖다 심었습니다. 제가 꽃필 때쯤 되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저 꽃을 보니까 예뻐요? 정말로 예뻐요? 우리가 왜 저 꽃을 보면 기분 나쁜 사람이 없을까요? 아름다우니까요? 근데 사람이 만든 물건은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비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꽃은 비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애기도 좋아하고 노인도 좋아하고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청년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각자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 꽃을 하나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건강 상태도 그냥 먹으면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씩 딱 분석해서 생각한다면 그 속에 깊이가 한없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부터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여기 음식물에 관한 겉면이라는 책이 있어요. 엘렌 G 화이트 쓴 책인데 음식물에 관한 겉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 페이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기계를 돌보지 못하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모욕이다. 살아있는 기계를 돌보지 못하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모욕이다. 왜 그럴까요? 왜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모습으로 만들어졌고 너무너무 건강하고 너무너무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하나님 당신 모습처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만약에 우리 몸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마귀의 모습이 보인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창조주에 대한 모욕이란 말이죠. 우리는 내 몸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밥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몸을 철저하게 건강하게 지켜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 식사 함께 할 때마다, 우리가 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일할 때마다 이 내 몸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이것을 일찍부터 미리미리 생각해서 잘 했더라면 우리는 절대로 병 걸리지 않은 몸이 됩니다. 예, 여기에 지금 그 얘기 써놓은 거예요. 살아있는 기계를 돌보지 못하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모욕이다. 거룩하게 제정된 법칙이 있는데 만일 이 법칙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질병과 요절에서 인간을 지켜줄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예, 제가 젊은 나이에 어릴 때부터 저는요 술, 담배를 아예 배우지도 않았어요. 저는 열심히 살려고 아주 작정했습니다. 어릴 때. 젊은 아이들은 뭐 어떻게 구석에서 담배를 배워볼까, 뭐 술을 먹어볼까 이렇게 신경 쓰는데 나는 그때부터 아예 그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만 살았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제가 죽음 직전까지 가는 병에 걸렸더라고요. TV에서 그렇게 좋다고 선전을 해대서 이 영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거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달나라 가는 우주인들이 먹고 사는 음식이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라면. 이 라면, 그거 그때 TV 방송에 얼마나 선전한지 몰라요. 제가 그때 젊은 나이였거든요. 그 얘기 듣고는 맞아, 그렇게 좋은 음식이면 내가 그거 먹어야지. 그리고 3년 동안을 하루 3끼를 라면만 먹고 살았어요. 그 결과 저는 심장병이 걸리고 간 기능이 떨어져서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TV가 선전한 덕택에 제가 거기 꼬였죠. 우리가 생활하는 주변에 다 그렇습니까? 예, 채널만 돌리면 좋은 거 많이 나옵니다. 그죠? 예, 그것도 그냥 일반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유명한 탤런트가 나와서 앞에서 맛을 보고, 예,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 좋아해요. 그러나 그 음식 중에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이거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탁을 하고 이 책에 써놨어요. 우리가 이 책을 읽고 다시 깨달아서 다시 우리의 건강을 돌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기계를 돌보지 못하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모욕이다. 거룩하게 제정된 법칙이 있는데 만일 준수되기만 한다면 질병과 요절에서 인간을 지켜줄 것이다. 예. 강의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두기를 원합니다. 예. 이 얘기는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저 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 뇌 신경세포가 어떻게 된 줄 잘 알 뿐 아니라 그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죠? 예, 우리의 간이 어떻게 될 것인지, 폐가 어떻게 될 것인지, 췌장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얼굴이 정상 모습을 갖게 될 것인지 잘 아시는 그분께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고, 그래서 그분께서 저 아름다운 꽃을 만드셨어요. 예, 여러분이 오늘 앉아서 이 강의를 듣는 동안에 그분께서 오늘 여기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각자의 마음 속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 라일락입니까? 아카시아예요? 이 꽃. 등나무. 등나무 너무너무 흔한 거, 그죠? 등나무 꽃인데 예뻐요? 예, 색깔도 예쁘고 꽃 모양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예, 꽃이 아무리 예뻐도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을 가린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내용입니다. 예, 정말로 건강하고 싶으면 전정가위를 갖고 와서 사각으로 저 창문 있는 데만큼 싹 잘라 버려야 돼요. 예, 설사 보기가 싫다 할지라도 햇빛이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그 외에 또 하나 보니까 창문을 보니까 어때요? 뭐가 보이죠? 창문 안에 뭐가 있어요? 커튼을 왜 저렇게 쳐놨을까요? 햇빛이 기분 나쁩니까? 햇빛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질병을 알아본 사람은 깨닫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가 통증이 낮에 통증이 심합니까? 밤에 통증이 심합니까? 왜 밤에 통증이 심해요? 밤에 햇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햇빛 하나 있고 없고 가지고 통증이 그만큼 현저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진통제를 아무리 사용해도 햇빛 있고 없고만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햇빛은 중요해요. 예. 여기 이 글을 쓴 좀 전에 읽어본 이 글을 쓰신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해 준다 하면 창문에 커튼을 가리지 말라. 그리로 햇빛이 들어와서 가구가 발해서 가구를 못 쓰게 될지라도 내 아이 볼이 빨갛게 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요? 예, 아주 중요한 얘기. 예, 저는 여기 와서 뭐 LA도 제가 좀 살아봤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LA하고 거의 비슷한데 저는 이 환경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햇빛이 강하다는 것. 예, 햇빛이 강하고 습기가 없다는 것. 여러분요, 아주 최고의 좋은 환경 속에서 사십니다.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살면서 질병을 겪는다는 것은 뭔가 매우 잘못했습니다. 한국에 가면요, 구름 낀 날이 많습니다. 습도가 많습니다. 여름에는 호둡지근해가지고요, 못 견뎌요. 여기는요, 따끈따끈한데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습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가 잘 피지 않습니다. 어제 오늘 제가 여러분 피검사를 했는데 한국에서의 피검사하고 여러분의 피검사에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한국에서는 피검사를 하면 거의 99%가 피 속에 그 곰팡이균이 수두룩했습니다. 새까맣게 깔렸습니다. 여러분 피 속에는요, 곰팡이균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그래요? 햇빛. 여기 오기 전에, 얼마 전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나는 지금 밤만 되면 가려워서 잠을 하나도 못 잡니다. 이거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벌써 보름째 잠을 한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제발 잠 좀 자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요? 이 항문 이쪽 주변이 가려워가지고 밤새도록 끌다가, 예, 이게 왜 그런지 몰라. 병원에 아무리 검사해도 검사 결과도 안 나와요. 예, 제가 그 자리에서 당장 알았죠. 그거는 곰팡이 때문입니다. 예, 여기는 햇빛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햇빛이 안 들어가요. 예, 낮에 다른 데는 다 벗어나도 여기만은 갈았어요, 그죠? 예, 햇빛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거기에 땀이 제일 많이 나야 축축해요. 그죠? 예. 그런데다가 우리 온 집안에는 곰팡이균이 막 수룩했습니다. 그 곰팡이균이 여기 붙으면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예.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좋은 비법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우선 정세만 해결하는 거니까 오늘 저녁에 잠자기 위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완치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지금부터 해도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치약 있죠? 치약? 전 치약을 안 씁니다. 예, 치약을 제가 쓰는 데가 한 군데 있다면 발가락 무좀에 써요. 무좀 있는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봐요. 용감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네요. 사실 있는데 손 못 들는 거죠. 그죠? 예. 무좀에다가 치약을 발라놔 봐요. 듬뿍 발라놓고 자고 일어나면 내일 아침에 되면 80%는 좋아집니다. 매일 발라봐요. 며칠 안 가서 싹 깨끗하게 될 겁니다. 치약이 좋아요? 왜 좋을까요? 왜? 무좀에 잘 듣는 이유는요? 소독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균을 죽이거든요. 제가 전화 온 그분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치약을 발라보시오. 네, 항문 주변에 치약을 딱 바르면 그날 저녁에 편안하게 잡니다. 곰팡이균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균이다, 균. 그죠? 균. 우리는 균에 대해서 균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이 균이 인간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이 모든 균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질병의 거의 90%를 차지할 만큼 균은 심각한 상태로 있고, 이 균이 앞으로 인간을 괴롭힐 수 있는 얼마든지 대단한 일이 여러분 앞에 전개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균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균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인류는 해결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지금까지? 예? 안 됐습니다.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너무 쉽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것을 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균에 전혀 침범을 받을 필요도 없고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얘기가 이제 오늘부터 하나씩 배워나가게 될 거예요. 네, 우리가 조금만 알면 이건 높은 기술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작은 상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이 화면이 잘 보입니까? 저 뒤에 잘 보입니까? 예, 잘 보여요? 예. 좀 희미하죠? 예, 예. 할 수만 있으면 좀 앞으로 가까이 오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제일 위에 뭐라고 썼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미네랄의 변화와 질병 관계. 열을 가한 음식물. 여러분, 밥상을 한 상 갖다 놓으면 열을 가한 음식물과 열을 가하지 않는 음식물, 무게로 따져서 퍼센테이지로 하면 열을 가하지 않는 음식물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아침 식사 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아침 식사에서 열을 가하지 않은 음식이 몇 퍼센트나 되는 것 같아요? 무게로 10%요? 5%요? 예, 제가 보기에는 2%도 안 됩니다. 98%를 전부 가열한 음식물입니다. 우리가 그 가열한 음식물이
어떤 사건을 만들어내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써놓은 거 한번 보십시다. 이건 잠깐 그냥 지나가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칼슘이 어디 있습니까? 시금치에 칼슘이 많은데 우리가 먹는 모든 채소마다 칼슘이 제일 많습니다. 왜 칼슘을 제일 많이 해놨을까요? 예? 인체에 칼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채소마다 칼슘을 제일 많이 이어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칼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이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삶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가열하면, 칼슘이 가열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소하고 결합하게 되고, 산소하고 결합하면 CaO가 됩니다. CaO의 다른 이름은 시멘트 가루예요. 시멘트 가루. 그런데 과학을 한 사람, 무슨 박사들, 영양학 박사나 이런 분들은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공식은 없습니다. 화학책에는 있는데 분명히 식품영양학에는 없습니다. 나는 왜 그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칼슘이 산소하고 결합하면 CaO, 생석회가 된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시금치 속에 있는 칼슘이 산소하고 결합하면 CaO가 된다는 사실을 아무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석회가 만들어졌는데 이 석회가 시멘트 가루, 여러분 시멘트 가루 아시죠? 시멘트 가루 뭐 한 데 사용하는 거예요? 건축할 때, 그죠? 집 지을 때 이걸로 물 부어서 말리면 뭐가 돼요? 콘크리트가 돼요, 그죠? 콘크리트가. 우리가 시금치 속에 있는 칼슘을 시금치를 삶아 먹으면 그 속에 있는 칼슘이 산소와 결합해서 CaO가 되고 시멘트 가루가 되고, 이 시멘트 가루는 분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아주 흡수가 잘 됩니다. 우리 소장에서 흡수돼 가지고 간으로 들어가고, 간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 물이 많이 있습니까? 그 속에 있는 물하고 결합을 하면 뭐가 돼요? 시멘트 가루가 콘크리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여러분 간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간석. 간 안에 있는 돌 말이에요. 간석 얘기 들어보셨어요? 참 희한한 얘기예요. 제일 먼저 많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간 안에 있는 돌이에요. 간석이 반드시 있고, 간석이 흘러내려가 가지고 담낭 안에서 만들어져서 점점 더 키워진 게 담낭 결석이고, 거기에 빠져서 12장으로 빠져나와서 대변으로 배출되면 천만다행이고, 못 빠져나오면 간 안에서 점점 더 커져가지고 결국 담낭 안에 염증을 만들어내고 결국 담낭을 떼내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돌은 우리가 삶아 먹는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채소를 삶아 먹는 일을 많이 해요. 제가 미국에 와서 딱 보니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정말로 식사를 잘하는 사람은 채식을 제대로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식사를 할 때 야채 샐러드를 미국 사람은 아주 즐겨 먹는 걸 봤습니다. 한 그릇 갖다 놓고 그것만 먹고 있더라고요. 그걸 다 먹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 다른 걸 먹어요. 이야, 이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다. 그런데 한 부류를 봤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도 생각하고 먹는 게 없어요.
몽땅 다 삶아서 먹는 모습을 봤어요. 아,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구나. 건강도 두 부류로 나누어지나요? 근데 삶아 먹는 사람 치고 정말로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은 한 명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다시 이 눈을 가지고 밖에 가서 보십시오. 보입니다. 예. 바로 이 우리가 먹는 음식물, 채소를 비롯해서 모든 음식물을 삶아 먹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영양, 인체에 들어가서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는 그 칼슘이 바로 전부 돌이 돼서 여러분의 혈관을 다 막아버리고 우리가 담낭 결석이 되고 신장 결석이 되고 요로 결석이 되고 방광 결석이 되고 심지어는 남자들 전립선 그 안에도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혈액순환 장애를 만들어서 결국 전립선 비대증을 만들어냅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이 뭔지도 아직도 과학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나이가 많으면 원래 그렇게 됩니다. 아니었어요. 전립선 비대증 가지고 있는 나이 많은 분들이 얼마든지 석회만 녹여내면 전립선이 정상으로 바뀌는 모습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나이 많아서 만들어지는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하나라도 똑바로 알아야 되겠다. 지금 이 칼슘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알아나가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칼슘이 석회로 변하니까 석회가 콘크리트가 돼서 여러분 혈관 다 막고 그래서 전부 다 석회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채소를 먹었지만 실제 뭐가 없어요? 칼슘이 없는 거예요. 칼슘이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밑에 줄에 보면 칼슘 부족으로 생기는 질병들이 또 만들어집니다. 이중으로. 하나 가열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질병은 두 가지 길로 나누어져서 이제 큰 가지로 나와서 질병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칼슘이 부족하면 골다공증이 생기고 석회화가 생기고 석회화가 될 때 여러분 지금 석회화란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관절 석회화라고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관절이 석회화됐다. 아무도 못 들어봤죠? 관절이 석회화됐다는 얘기를 아무도 들어보지 못해서 왜냐하면 그 얘기 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체는 석회화가 될 때, 골다공증이 될 때 맨 먼저 일어나는 게 관절이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면 골다공증 검사하면 당신 뼈는요 20대예요. 20대.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좀 많이 걷고 산을 오르막 내리막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그만 다리가 시큰시큰 하는데 시큰시큰 하는 위치가 어디예요? 무릎 관절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 골다공증이 먼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가 시큰시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절에 골다공증이 있다는 얘기를 전혀 어떤 의학계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절에 정작 문제가 생기면 뭐라 그래요? 관절염이 생겼는데 관절염이 왜 생겼다고요? 너무 많이 사용해서 낡아서 그렇다. 인체가 자동차 타이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동차 타이어쯤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아니에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인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하나도 닳아서 못 쓰는 건 한 개도 없습니다.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점점 더 강하고 크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발을 벗고 한 1년쯤 걸어 다니면 여러분 발바닥이 다 닳고 없습니까? 그래요? 발바닥이 닳을까요? 두꺼워질까요? 오히려 두꺼워집니다. 여러분 자갈을 깔아놔놓고 맨발로 걸어가라 하면
자신 있게 걸어갈 분은 여기에서 몇 명이 있을까요? 거의 못 걸어요. 절금절금 매요, 그죠? 그러나 이거를 하루쯤 왔다 갔다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면 그 다음엔요 눈 감고도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발바닥이 그새 두꺼워진 겁니다. 강해진 거죠. 우리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아프리카 저게 TV를 보니까 아프리카 그 사람이 뭐 짐승을 잡으러 가는데 맨발이에요. 신었어요. 맨발로 가는데 거기에 가시를 밟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돌도 뭐 삐죽삐죽하고 있는데 길도 따듬어 놓지도 않았어요, 그죠? 거기를 가는데 짐승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발 아프다고 주저물고 앉는 사람 봤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발은요, 손바닥만큼 두꺼운 가죽이 하나 입혀져 있어요. 닳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훨씬 더 두꺼워졌어요. 사용할수록 점점 더 튼튼해지는 거죠. 이게 인체예요. 그런데 현대 과학에서 말하기를 무릎이 아프면 너무 많이 사용해서 닳아서 무릎이 이렇게 됐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아주 가까운 데서 당장에 알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인체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무릎이 시큰시큰하고 무릎이 점점 작아지고 얇아지고 했다면 그냥 틀림없이 혈관이 막히고 칼슘이 부족한 골다공증이었습니다. 예. 관절이 여기 보면 관절이 첫 번째 골다공증이 되고 골다공증 된 그 자리를 갖다가 그냥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인체는 즉시 치료를 시작합니다. 골다공증은 칼슘이 부족해서 골다공증 됐어요? 그죠? 그러면 그걸 치료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칼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칼슘 안 먹고 전부 어떻게 해요? 삶아 먹었기 때문에 칼슘 대신에 뭘 많이 먹었어요? 석회만 잔뜩 먹었어요. 그러니까 인체는 할 수 없이 석회로라도 가지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칼슘 들어갈 자리에다가 뭐가 들어가요? 석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석회화 관절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석회화 관절로 바뀐 상태를 경험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예? 경험해 봤어요? 예. 다른 분들은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이 경험을 제일 많이 할 분이 누군가 하면 여자분이에요. 경험은 여러분 벌써 했는데, 다 했는데 이게 뭔지 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기 낳아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다 낳아봤죠? 이분들은 이미 벌써 경험했습니다. 예. 아기 낳을 때 통증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예? 소리가 그렇게 작아요. 있어요? 왜 통증이 있을까요? 통증이 왜 있어요? 뼈를 강제로 넓으니까 그래요? 예. 우리 이거 알면요, 기절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기 낳을 때 과연 통증을 이렇게 지독하게 있게 해놨을까요? 안 해놨을까요? 옛날에는 아기 낳을 때 남편이 방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절대로 못 들어게 해요. 그죠? 예, 밖에서 왔다 갔다 그냥 예, 앉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요새는 남자가 들어간대요. 예, 우리 며느리 아기 낳는데 우리 아들이 들어가더라고. 네 머리 조심해라. 네 큰일 난다 잘못하면. 이게 하도 통증이 심해가지고 옆에 있으면 남편 머리채를 잡아 당긴대. 그 때문에 통증이 이렇게 심하다고. 머리 조심해. 그랬더니 들어갔는데 머리가 안 뜯기더라고. 하도 통증이 심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통증이 심하게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산고가 있다고 성경에 말했습니까? 산고가 있다고 말했어요. 야, 그거 보니까 여자는 할 수 없다. 죽을 고비를 넘가서 아기를 놓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예, 나는 어떤 건강 강의에서 이거 들었어요. 예,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그 통증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제가 통증의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골 있죠.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뼈가 이렇게 있는데 이 뼈가 이렇게 늘어나야 돼요. 그죠? 왜요? 이로 애기 나와요. 그죠? 예, 뼈가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요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이 부분에 관절로 돼 있습니다. 관절. 관절은 물렁뼈예요. 그죠? 이게 물렁뼈가 쉽게 쭉 늘어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근데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관절이 석회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석회화가 되지 않으면 늘어나도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요 똑같은 경험을 하나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팔을 다쳤어요. 팔을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이렇게 했어요. 날 동안, 그죠? 그 다 낫고 나서 기부스를 풀었습니다. 그 팔이 펴져요, 안 펴져요? 예? 안 펴져요, 그죠? 팔이 안 펴져요. 그때 어떻게 해요? 물리치료 해야 돼요, 그죠? 뜨겁게 해놔놓고 막 잡아당겨요, 그죠? 이거 안 펴지는 걸 잡아당기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이거 다칠 때보다 더 아프다네, 이거 펼 때가. 엄청 아프대요. 네. 그런데 왜 그럴까? 왜 굳을까? 네. 여기 또 하나 실례가 있어요. 어머니가 아기를 임신했습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쭉 뻗어가지고 있습니까? 꼬부리가 있습니까? 꼬부리가 몇 달 동안 있어요? 오, 9달, 10달 동안 꼬부리가 있어요? 아예 만들어질 때 꼬부리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아예 펴졌다가 꼬부리진 게 아니고, 그죠? 예, 꼬부려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와가지고 굳어 있습니까? 펴집니까? 왜 펴질까요? 10달 동안에 있으면, 9개월 동안 있으면 굳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서 아기가 나오면 물리치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잡당기고, 그죠? 근데 왜 물리치료 안 해도 돼요? 왜 그래요? 아기는 석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석회화가 되지 않으면 굳지 않아요. 그게 원칙이더라고. 예.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 여기 갖다 놓고 다리 벌리래 콱 눌리면 안 돼요. 아예 119 불러놓고 눌러야 돼요. 그죠? 근데 아기를 갖다 여기 세워놓고 콱 눌리면 어때요? 쭉 버려져요. 울지도 않아요. 왜 그래요? 석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내가 내 관절이 석회화가 된지 안 됐는지를 시험할 수 있나요? 예, 반질반질한 마룻바닥에 가서 이래가지고 똑 해보면 알아요. 그죠? 당장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만큼 석회화가 됐다. 이해하시죠? 병원에 가서 진찰 아무리 해도 얼마나 석회화된지를 알 방법은 없습니다. 진찰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죠? 요 정도로 석회화가 됐구나. 그러면 석회화를 그대로 놔둬야 될까요? 풀어야 할까요? 풀어야 해요. 이걸 만약에 다 풀었다면 80이 넘는 노인들이 갖다 대면 꽉 눌리면 어때요? 쭉 부러지겠죠. 그죠? 유연해진다 이 말이에요. 관절이 유연해진다. 인대가 유연해진다. 인대가 유연해질 때 다리를 크면 인대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예, 인대 파열도 없고 인대가 늘어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고무줄, 생고무줄처럼 쭉 늘어났다 위치를 제 위치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인체라고요. 하나님이 만든 인체가 영 신통차게 만들어놨을 리가 만무하죠, 그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뿐이에요. 사용을 잘못했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들어가 보면 양파 껍데기 벗기듯이 들어가 보면 속익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 어머니가 산고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욕합니까? 이 딱 다물고 있어요. 보더라도 참아요. 예. 제가 우리 며느리를 봤는데 보자마자 바로 얘기했어요. 제가 불러가지고. 네가 아기 놓을 때 고통을 겪고 싶나? 고통을 하나도 없이 아기 놓고 싶나? 고통 없게 하고 싶지요. 그럼 내 시킨 대로 해봐라.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늘부터 레몬즙을 계속 마시라. 하루에 8컵씩 마시라. 그리고 당근, 민들레, 케일즙을 매일 3컵 이상 마시라. 그러면 통증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통증만 없는 게 아니고 만약 이렇게 해서 임신해서 아기를 놓으면 아기가 확실하게 건강하게 될 것이다. 그냥 건강할 정도 아니고 이 아기가 머리가 천재가 된다. 여러분 해보고 싶어요? 욕심 나죠? 아기 천재 만드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요, 이렇게 아기 놓으면요, 이 아기는 아기 보는 사람이 필요 없어요. 지 혼자 놀아요. 예, 어머니가 방에 놔놓고 문 닫고 밖에 나가도 지 혼자 하루 종일 방에서 놀아요. 겁도 없어요. 지 혼자 뭐 갖고 놀 게 많아요. 이것도 꺼내고 저것도 꺼내도 잘 놀아요. 예, 어머니 찾지도 않아요. 배만 안 고프면. 예, 아기 키우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이거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이제 욕심이 나는가 봐. 시킨 대로 다는 못하고 적당히 이제 조금 먹지만은 예, 이걸 좀 했어요. 근데 임신을 해서 아기 놓을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막 아기 놓을 때 되니까 벌써 보름 전에 그 아기 놓는 데 있잖아요. 거기 계약하고 들어가더라고. 뭐 일찍이 뭐 하면 좋은지 모르지만 보름 전에 갔어요. 그래서 출근할 때마다 들려가지고 어떠냐 물어보면요. 그냥 거기 앉아 노는 거야. 그냥 앉아 놀아요. 그 이튿날 가도 계속 이제 내일 아기 놀 날인데 오늘도 가도 멀쩡하게 그냥 앉아 노는 거예요. 아기 안 놀 거냐? 그렇게 빼는 이래가지고 꼭도 없이 그냥 앉아 노는 거예요. 아기 놓는 날 그날도 우리가 가서 물어보니까 멀쩡하게 그냥 있는 거예요. 아기 놀 아무런 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출근해가지고 회사를 갔죠. 회사 가서 좀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아들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 아들이 뭐 차를 타고 급히 쫓아가니까 벌써 아기 낳았어요. 고통 겪을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는요, 아기 놓는 거 걱정을 안 해요. 열이라도 막 걱정 안 해요. 예. 그리고 아기를 낳았는데 옆에 그 산모들이 많더라고요. 아기가 많잖아요, 그죠? 산모들이 많은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얘기가 아기 낳는데 3일 됐는데 조유가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기 놓고 30분 만에 조유가 나왔는데 일반 젖먹이는 것보다 양이 더 많아요. 아기를 놓을 때는 작게 낳는데 일주일도 안 가서 딴 아이들을 확 치워내 버렸어요. 네. 어때요?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나는 거기에 단 줄 알았더니 집에 와서 아기를 키우는데
그 집에 애기 지금 셋이 있거든요. 손자 셋이 나란히 있는데, 우는 모습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형제 간에 싸우는 일도 하나도 없어요. 예. 애기 열이라도 키우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 밥만 주면 저끼리 잘 놀아요. 아주 잘 놀아요. 그런데 이게, 이 아이들이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 아이가 하나님이 원한 대로 100% 했을까요? 100% 못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기껏해봐야 한 20% 정도 했을까 말까. 그래도 그렇단 말이에요. 만약에 100% 했더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이 겪어왔던 모든 고통들은 우리가 잘못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퍼부은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바람에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산고가 있는데 얼마나 아픈지 남편 머리채를 잡아당길 만큼 산고가 있다. 하나님 그렇게 그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예. 지금 그 아이가 아기 놓을 때 그래도 그 두려워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보름 전에 커가지고 들어앉아서 보름 동안 앉아 놀았다고 그게. 예. 그것도 하나님 보기는 그것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의 딸이 그렇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의 딸을 그렇게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원래 여자들은 산고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죠. 우린 너무너무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예, 여기 잠깐 옆으로 좀 빗나갔습니다. 예. 관절이 석회화되면 석회화 관절이 되고 이때 이것을 사용하면 관절염이 되는 겁니다. 예. 관절염이 됐다면 석회화가 먼저 왔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관절염을 해결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결해야 돼요? 석회와 관절부터 해결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석회와 관절염이 있는 사람이 맨 처음에 먹어서 효과 있는 즙은 뭔가 하면 레몬즙이었어요. 왜냐하면 석회를 녹여내기 때문에. 석회를 싹 녹여내면 그게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요? 골다공증 생기죠? 골다공증 생긴 데다가 칼슘을 집어넣어야 돼요? 석회를 집어넣어야 돼요? 칼슘을 집어넣어야 돼요. 이때 칼슘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칼슘을 먹으려고 할 때 시금치를 삶아 먹어야 될까요? 생걸로 먹어야 될까요? 생으로 먹으면 그 속에 있는 칼슘이 싹 들어가서 100% 들어가서 칼슘의 역할을 하면서 그 관절을 정상적인 관절로 싹 바꿔놓습니다. 관절염 치료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쉽고 극히 기초적이고 이건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앉아서 이게 듣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2학년이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죠? 예, 우리는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인대도 마찬가지예요. 인대. 여러분 테니스 엘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예.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도 들어봤어요? 회전근개. 예. 요게 50견도 있어요. 이런 것이 전부 인대 문제입니다. 인대 문제가 왜 사용됐느냐? 야, 그때 내가 이거 테니스를 너무 세게 쳤더니 그것 때문에 테니스 엘보가 됐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그죠? 뭐가 틀렸어요? 테니스를 너무 많이 쳐서 절대로 테니스 엘보 되는 거 아닙니다. 많이 치면 많이 칠수록 정상이라면 어떻게 돼요? 인대가 점점 더 두꺼워지고 점점 더 커져가지고 점점 더 강해질 뿐이지 절대로 이것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무슨 문제였습니까?
석회화 인대가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금치를 어떻게 먹어서요? 삶아 먹어서 석회화 인대를 만들어 놨을 때 이걸 사용하면 그 자리가 이제 파열되고 늘어나고, 이때 회전근개 파열이 일어나고 테니스 엘보가 생기고, 그죠? 예. 어떤 어머니가 얘기해요. 어떤 어머니는 둘째 놈 저놈 놓고 나서 내가 허리가 아파요. 허리만 아프면 둘째 놈이 괘씸해요. 둘째 놈이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둘째 놈이 나오면서 내 허리를 쳤나요? 예. 둘째 놈 놓을 때 내가 칼슘을 먹지 않고 대신 뭘 먹었어요? 석회를 먹어가지고 석회가 내 허리 관절 속에 들어가서 관절을 딱딱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때문에 허리가 아프게 됐습니다. 둘째 놈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둘째 놈 괘씸하게 생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둘째 놈 지금까지 괘씸하게 생각한 분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해야 돼요. 그죠? 예. 지금 인대 문제 똑같습니다. 사람의 인대는요 잘 늘어나거나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예. 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예. 어떤 사람은 신경이 굳고 인대가 굳어가지고 돼요. 짝대기 돼가지고 묶어놓은 것처럼 옆으로 보라 하면 이렇게 돌아가요. 구부리질 않아요, 그죠? 예. 허리가 쫙 뻗어가지고 구부리라 하면요 엉덩이만 튀어나와요. 이러죠. 목도 안 굽죠. 이게 전부 무슨 문제였어요? 석회화 문제였습니다. 예. 그런데 1번, 2번, 3번 관절, 인대, 신경 여기에는 아무리 석회화돼도 석회화된 자체를 절대로 어떤 병원에서 진단할 재간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왜 진단이 안 돼요? 석회화가 됐는데도 진단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사진이 찍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관절은 사진으로 찍을 수 없습니다. 사진에 구멍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 여기 어떤 문제예요? 뼈가 골다공증 됐을 때는 구멍이 버끔버끔해요. 사진 찍으면 보여요? 그래서 뼈는 골다공증이 있다. 예, 이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게 바로 어떤 문제로 볼 수 있는가 하면 봉사가 코끼리 다리를 만졌어요. 만지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다? 코끼리가 기둥처럼 생겼다. 이거밖에 못 만졌거든요. 그러나 두 눈으로 멀리서 코끼리 전체를 본 사람은 기둥이에요, 코끼리예요. 코끼리 모습인데 코끼리가 기둥처럼 생겼다. 이게 하나만 보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볼 눈이 없었습니다. 현대과학은 이게 맹점이었습니다.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은 잘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제대로 보는 눈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인용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눈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드디어 모두가 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질병이 많고 여자분이라면 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죠? 여자분은 남자보다 이 문제가 칼슘 문제가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임신, 출산, 수유 때문에 칼슘을 애기한테 뺏겨요. 이야, 이것도 또한 여자가 불리한 내용이에요? 예? 그래요? 여자가 불리합니까? 남자가 더 불리합니까? 여자가 불리해요? 그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이 남자가 아기를 놓게 했으면 훨씬 쉬울 텐데, 그죠? 예. 여자가요, 하나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오히려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도 나이가 50, 60이 됐을지라도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유리한 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없는 게 있어요. 뭐예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남자보다 더 많아요? 바로 여성 호르몬은 외부에서 칼슘을 흡수하는 조건을 최대로 만드는 조건이 바로 여성 호르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여성 호르몬이 충분할 때 칼슘을 먹으면 칼슘 섭취가 흡수가 잘 돼가지고 내 몸속에 칼슘 비축을 잘 합니다. 여성 호르몬 때문에. 남자보다도 2배로 칼슘을 저축합니다. 언제 쓰려고요? 임신했을 때 애기한테 쓰기 위해서. 임신했을 때 애기한테 다 주고도 어머니는 다 주면 칼슘이 부족해야 돼요. 그러고도 넉넉해야 돼요. 그러고도 남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애기한테 칼슘을 다 주고도 어머니에게 남으면 어머니 허리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절대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석회화가 되지 않았더라면 갱년기 증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자분들은 갱년기 증세를 당연히 겪고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다 그 나이 되면 다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었어요. 이게 전부 다 여성 호르몬 결핍증. 여성 호르몬 결핍증이 왜 생겼을까요? 예? 시금치를 삶아 먹으니까 시금치 속에 있는 칼슘이 어떻게 됐어요? 석회로 변했고, 석회가 여성 호르몬 기관 속에 들어가는 혈관을 막았습니다. 혈액순환이 돼요, 안 돼요? 여성 호르몬이 생산돼요, 안 돼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만들어지는 게 갱년기 증세.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갱년기 증세를 없애려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습니까?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유방암의 원인이 뭐라고요? 에스트로겐 과다예요? 여성 호르몬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가 뭐라 하면 예, 맞네 이러면 안 돼요. 예, 한번 보세요. 젊은 사람이 여성 호르몬이 많아요. 나이 많은 사람이 갱년기 지나고 난 뒤에 여성 호르몬이 많아요.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은 사람이 유방암에 걸린다면 젊은 사람은 몽땅 다 유방암에 다 걸리나요? 유방암에 젊은 사람이 많이 걸려요? 갱년기 지나서 많이 걸려요?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갱년기 지나서 유방암에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스트로겐 과다 때문에 유방암에 걸린다. 맞아요? 틀려요? 예. 한 발짝만 나가면 틀린 거 당장 보여요. 그죠? 예. 그런데 유방암 환자가 에스트로겐 어떤 약을 먹어요? 억제제 먹는다고. 억제제. 에스트로겐 억제제 먹어요. 에스트로겐 억제제를 먹으니 과연 암이 잘 안 커요. 맞아. 이거 보니까 에스트로겐 호르몬 때문에 하는 게 맞다. 우리가 너무너무 바보였습니다.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억제하니까 암이 안 큰다 할지라도 이건 에스트로겐 호르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암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하게 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 보면 알아요. 암은 세포가 잘못돼서 생긴 게 전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전혀 어떤 관계도 없다. 네. 우리가 하나 따지면 지금 한 칸 들어갔지만 2칸, 3칸 나가면 점점 더 많은 종류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점점 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예. 그쯤에 내고 그건 또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오늘 얘기는 뭔가 하면 시금치를 삶아 먹으니까 시금치 속에 그 중요한 칼슘이 뭐로 변한다고요? 석회로 변했다.
석회의 다른 이름은 뭐라고요? 시멘트 가루. 시멘트 가루에다 물 부어서 말리면 뭐가 돼요? 콘크리트다. 예, 그러면 시금치를 삶아 먹으면 칼슘을 먹은 거예요? 콘크리트를 먹은 거예요? 결국 콘크리트를 먹은 거죠. 결과적으로. 그죠? 예. 그리고 우리는 시금치 먹으면, 예, 힘이 좋을 줄 알고 있어요. 그죠? 예, 완전히 오빠의 이상의 일가 있으니까 우리도 시금치 푹 삶아 먹어서 특히 그동안에 이 재림교인들은 채소를 많이 먹었어요. 채식가예요. 그죠? 그래서 고기 많이 먹는 사람보다는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아요. 그러나 문제는 고기에 한계가 생긴 거는 시금치를 어떻게 먹기 때문에요? 삶아 먹기 때문에. 만약에 삶아 먹지만 안 했더라면 우리의 건강 상태가 어느 수준까지 갔을까요? 예? 예, 만약에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부터 재림교인이었다. 그 아들, 딸로 태어나서 평생 자라서 장로가 됐다. 몇 년 동안 재림교인이었어요? 적어도 50년, 60년 동안. 이렇게 삶아 먹지 않고 생으로 시금치를 먹었다면 이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얼마나 됐을까요? 엄청난 범위를 나타냈을 겁니다. 그죠? 네. 이 모두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이 내용을 가지고 사회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가 됐을 텐데 삶아 먹는 바람에 우리도 역시 병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됐다. 그러면 이제는 나이가 80대인데 이제서 생걸로 그걸 먹니 뭐 이제 몇 년 못 살 거니까 삶아 먹는 게 좋아. 그래요? 지금이라도, 그죠? 지금이라도 빨리 바꾸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고마우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놀라운 건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거는 지금까지 50년 동안 생으로 먹었어야 될 걸 갖다가 이제 지금부터 해서 2년간만 생으로 먹어도 엄청난 효과를 나타냈어요. 빠른 속도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을 알았어요. 예, 제가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이 디톡스를 가르쳐 줬더니 머리가 하얗게 된 사람이요. 중국의 교포예요. 예, 뭐 공산당 간부랍니다. 이분이 이제 고혈압이 심해가지고 그리고 심장병이 심해서 스텐트를 6개를 박아야 된대. 6개. 스텐트 6개 박으면 이 사람 어때요? 건강해져요? 안 건강해져요? 건강해지지 않아요. 6개 박거나 안 박거나 거는 거리가 비슷해요. 예. 왜냐하면 스텐트 박은 그 자리만 막힌 게 아니고 그 이하 다른 부분에 다 막혔기 때문에 그 스텐트 자리만 좋아졌다고 해서 심장이 완전한 심장으로 바뀌지는 절대로 않거든요. 당장 목숨이 넘어갈 거고 심장이 멎는 거고는 막았습니다. 그죠? 그만해도 기술이 대단해요. 이 사람이 스텐트를 박을까 어쩔까 지금 6개 박아놓고도 제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았죠. 그렇게 이게 고민하다가 우리 뉴스타트 디톡스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개받아가지고 우리 디톡스한테 왔어요. 요 연길에서 이거 행사를 하는데 우리 그 4층에서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런데 4층 계단을 못 올라옵니다. 교회는 1층인데 다른 사람은 다 4층인데 이분은 혼자 1층에서 교회에 앉아서 첩을 마셨어요. 일주일 동안 하는데 3일 후에 혼자서 4층을 올라왔어요. 3일 동안에 벌써 달라진 거예요. 심장이 달라져. 거기서 일주일을 마치고 나서는 상당히 좋아지고 이 사람은 비행기 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날아와가지고 한국에 우리 논산 벌곡에 있는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3주 동안 참여하고는 달리기를 하는데 마라톤을 잘합니다. 심장병 환자였어요. 예, 이거 스텐트 6개 박아야 된다는 사람이 아주 달리기를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뭔가 하면 여기 하얀 머리인데 2층 머리가 됐습니다. 속에서 요만큼은 까만 머리가 되고 그 위엔 하얀 머리예요. 거꾸로죠, 그죠? 거꾸로예요. 보통 까만 머리가 흰 머리가 될 때,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속은 까만 머리가 되고 위에가 하얀 머리로 됐습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자, 이걸 보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죄를 회개하기만 한다면 즉시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육체적으로도 알았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나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소리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제일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 지금이라도 빨리만 해결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오늘 요거 잠깐 언론 짚어보고 다음 거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채소와 씨앗 속에 있는 칼슘을 가열했더니 산소와 결합해서 CaO, 석회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석회가 우리 몸속에 일으키는 질병들 16가지 쭉 적어 놨습니다. 예. 여기 보면 간으로 흡수되면 뭐예요? 간석. 하대 정맥에 들어가면 하대 정맥 결석. 심장에 들어가면 심장 판막 결성. 심장 판막 결석만 되는 게 아니고 심장 관상동맥 경화증 이게 만들어집니까? 예, 심장의 여러 가지 문제, 심부전도 이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름을 그냥 적어놓고 하나씩 적어놨지만 이 한 가지만 하더라도 이 속에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 보면 전부 삶아먹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질병들. 네. 여기 지금 9번엔 이게 뭐예요? 뇌혈관 막힌 거. 여러분, 뇌혈관 막힌 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긴 알고, 여긴 모르고. 예. 여러분, 자신의 혈관 막힘을 병원에 진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 혈관 막힌 거 진찰하는 방법 가르쳐 줘요? 예. 알 필요가 있어요, 그죠? 예. 간단합니다. 예. 노트를 펴놓고 전화번호 2개를 뺏겨 놓으세요. 예. 모르는 전화번호 2개를 뺏겨 놓고 전화번호를 한번 외워보세요. 전화번호 2개. 예. 첫 번째 전화번호를 한번 읽으면 금방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한참 읽으면 외워져요? 외워졌어요. 다 외워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화번호를 딱 외우려고 시작해서 두 번째 전화번호 2번만 읽으면 첫 번에 외워놨던 거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홀딱 까먹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 전화번호를 열심히 외워서 다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전화번호 또 읽으면 두 번째 전화번호 홀딱 까먹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뇌혈관이 막혔습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기억력이 떨어진 거예요. 예. 여러분, 치매는 어떤 게 치매예요? 치매. 뇌혈관이 막혔어요. 그래서 아들이 출장 갔다가 오랜만에 왔습니다. 한 보름 만에 왔어요. 그 어머니가 내다보고 선생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돼, 안 돼? 이게 치매예요. 예. 예. 그런데 전화번호 2개를 못 외우는 사람이 치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치매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봐요. 전화번호 2개가 안 외워지면 그건 기억력이 떨어진 거. 예. 아들 얼굴을 못 알아보면 그건 치매. 이렇게 알아요?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기억력 떨어진 치매까지는요, 이게 단계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혈관 막힘 상태가 스무스하게 가는 겁니다. 이 경계가 없습니다. 예. 혈관이 또 더 막히고 더 막히고 더 막히고 결국은 치매로 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기억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치매를 시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치매 시작하신 분 사람 들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해가지고 나는 치매가 없어요. 나는 치매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죠? 네. 우리는 다 치매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예. 선생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래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빨리 혈관 청소를 지금 해야 돼요. 그죠? 그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해야 합니다. 예. 그래도 여러분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여기에 예, 아리조나 이 넓은 지역에 비행기 타고 오면서 보니까 너르대요. 엄청 너르더라고. 끝이 안 보이대요. 이 넓은 지역에서 이거 기껏 해봐야 이게 몇 명 왔어요. 그죠? 몇 대 1이에요? 몇 대 1 돼요? 그 많은 인구 중에? 한 100대 1 돼요? 10만 대 1 돼요? 100만 대 1 돼요? 100만 대 1 비율로 뽑혀서 여러분 여기 오셨어요. 여러분 복 있는 분들이에요? 복도 보통 복이 아니죠. 예, 10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복. 그죠? 엄청난 복을 여러분은 지녔습니다. 예, 이 찬스를 놓쳐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이거 잡아야죠. 이 찬스 잡아야죠. 그걸 본전 빼는 겁니다. 그죠? 이 지금 우리가 칼슘이 석회로 변하는 거 요거 하나만 알아도 엄청난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론입니다. 예. 여기 또 한번 봅시다. 좀 전에 뭐 그런 게 있었지만 여기는요. 여기 뭐라고 썼어요? 혈관이 내분비선을 막았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 내분비 기관에 뭐가 있어요? 뇌하수체, 그 다음에요 갑상선, 그 다음요 흉선, 그 다음요 부신, 췌장선, 성선. 이게 막힐 때 어떻게 되겠느냐. 네. 맨 밑에 이게 지금 맨 밑에 이거 성선이 막혔다. 전 이거 별로 감각이 없었어요. 네. 지난번에 제가 여기에 미국의 LA 거기 와서 살 때 가든 그룹에 거기에서 2년 동안 살았는데 그때 제가 그게 그 온천 있잖아요. 온천 거기서 이 디톡스 프로그램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초교파 교인 5명이 거기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중 한 명이 고혈압, 당뇨 아주 심한 사람이에요. 아주 높아요. 수치가 아주 높아요. 이분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불과 2주간 하는 긴데 2주 프로그램인데 한 주 지나기도 전에 고혈압, 당뇨가 정상으로 다 됐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걸 못 고쳐가지고 20년, 30년 갖고 있으면 얼마나 바보스러운 거예요. 예? 한 주도 다 가기 전에 고혈압, 당뇨가 정상됐습니다. 2주 마치고는 그 남편이 모시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남편 차 태워 보내주고 빠이빠이 하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바쁜 줄 알지만 내가 너무 이상한 게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뭡니까? 물으니까요. 이 얘기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 뭔데요? 이야기하기가 참 난처하지만 그러나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러니까 이분 하는 얘기가 뭐라 하는가 하면 내가 그 디톡스 프로그램 가기 전에 3년 동안에 남편하고 요 5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아마 이 얘기를 했을까 말까
3년 동안 이제 5마디 한다면 이 얘기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야, 아주 테이프 붙이고 산 거예요, 그죠? 네. 아예 각방설고 쓰고 살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말이 더 무서워요. 남편이요, 얼마나 미운지 상판떼기도 보기 싫다. 상판떼기도 보기 싫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어제 디톡스 프로그램을 마치고 차를 타고 그 집까지 가는데 2시간 반 걸리거든요. 2시간 반 동안에 차를 타자마자 이 얘기를 시작했는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지 단 1분도 쉰 채 없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 하도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뭔 얘기했는지 자기도 다 기억도 안 난대요.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남편이 정말로 멋있는 남편이더라. 왜 이렇게, 이게 뭐죠? 묻는 거예요. 제가 질문했어요. 그러면 그 2주 동안에 남편하고 부인하고 둘 중에 변한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은 옛날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변한 건 누가 변했어요? 고혈압 당뇨가 완치된 이 프로그램에 한 부인이 변했어요. 근데 부인이 남편이 상판떼기도 보기 싫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누구 문제였어요, 원래? 부인 문제였는데 부인이 남편 보고 남편 상판떼기도 보기 싫었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예. 이게 무슨 문제였을까요? 바로 여기 요 6번에 요게 뭐예요? 고혈압 환자라. 고혈압 같으면 인체 전체 혈관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죠? 고루고루 다 막히는데 어디까지 막혔어요? 성선으로 들어간 혈관도 막혔어요. 그 혈관이 막히니까 여성 호르몬 생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여성 호르몬 생산이 안 되니까 남자가 남자로 보이지 않았던 거죠. 이해 가십니까? 이제 이래요. 예. 드디어 고혈압이 좋아지면서 고혈압이 좋아지면서 성선으로 가는 혈관이 뚫히니까 드디어 여성 호르몬이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 많은 사람은 가화만사성을 얘기합니다.